안녕하세요 여러분, 생공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나중에 후회를 안 하려면 대학교에서 도대체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요. 왜 그러냐면은 사실 대학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게 졸업할 때쯤 됐을 때 이게 사실상 남는 게 별로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럼 도대체 대학교에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 궁금하시면 끝까지 봐주세요. 제가 학교를 다닐 때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을 좀 가르쳤었는데 이런 생각을 한 학생들이 되게 많았어요. 대학만 가면은 끝이다. 물론 그동안의 대학 입시 생활 동안 고생도 많이 했으니까 좀 대학교 와서는 좀 쉬엄쉬엄 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 무작정 놀기만 하는 거랑 할 건 하면서 노는 거는 완전 다른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대학이라는 데는 특정한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키우기 위한 데죠. 만약 이런 생각이 없으면은 뭐랄까, 현재 우리나라에서 너도 나도 다 대학에 가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에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수동적으로 지내게 될 가능성도 높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대학이라는 곳에 오셨다면 전공을 불문하고 우리의 전공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진짜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걸 위해서 저는 크게 4가지 정도 신경 써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아마 20계열 분들한테 좀 더 적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첫 번째는 반드시 전공 위주로 수업을 들으세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본인 전공인데도 전공 공부를 제대로 잘 안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마 지금 대학생이신 분들은 이미 겪고 계실 수도 있고, 그리고 대학 입시를 앞두고 계신 분들은 미래에 겪게 될 수도 있는 일인데, 정말 많은 대학생분들이 특정 전공 수업을 듣느냐 마느냐 이걸 결정하는 기준이 내가 공부하고자 하는 방향을 생각했을 때 필요한 거냐 아니냐 이게 아니라 교수님께서 학점을 잘 주시는지 아닌지, 그리고 족보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과목이 어려운지 아닌지 이런 걸 따집니다. 그리고 나서는 안 들어요. 절대 안 들어요. 그리고 대신 그 남는 학점으로 뭘 듣느냐, 교양을 꽉꽉 채워댔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졸업할 때쯤 성적표를 보잖아요. 그러면 전공 정체성이 없어요. 도대체 그 사람의 전공이 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들어야 되는 전공은 다 피하고 교양들만 꽉꽉 채워들었으니까 전공이 뭔지 모르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돼버리면은 진짜 아깝다고 생각하거든요. 대학 등록금의 경우에는 물론 학교마다 학과마다 다르겠지만 사립공대의 경우에는 학기당 400만 원이 넘거든요. 그러면은 졸업할 때까지 한 3,5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거금을 들여서 학교를 다니는데, 특정 전공에 대한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학교를 다니는데 전공 수업은 안 듣고 교양만 꽉꽉 채워 듣는다? 이거는 저는 좀 돈 낭비, 시간 낭비 같아요. 4년이라는 시간이랑 3,500만 원이라는 돈이면 그 기회비용이 진짜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리고 아마 대학을 졸업할 때쯤 돼서 취업을 준비하시거나 혹은 대학원 진학을 준비하실 때는 전공의 중요성을 더 절실히 느끼게 돼요.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A랑 B 두 사람이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둘 다 전공도 같고 똑같이 130 학점을 듣고 졸업을 했고 똑같이 평점도 같아요. 근데 A는 130 학점 중에 90 학점이 전공이고 B는 130 학점 중에 60 학점이 전공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다른 거 다 제껴두고 이렇게 객관적인 지표로만 봤을 때 A랑 B 중에 누가 더 전공 전문성이 뛰어나다고 보실 거예요? 당연히 전공을 더 많이 들은 A가 뛰어나다고 보시겠죠. 그래서 첫 번째 결론은 전공 위주로 수업을 들으시라는 거. 두 번째는 전공 공부도 복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고등학교 때까지는 진짜 공부 열심히 했어요. 대학에 가려고. 그래서 예습도 열심히 하고 복습도 열심히 하고 진짜 열심히 해요. 근데 이랬던 사람들이 대학에만 오면은 복습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미 지나간 학기들에 배웠던 전공 과목들 있잖아요.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한 번 듣고 그냥 끝인 거죠. 근데 우리 다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는 거 다들 아시잖아요. 그래서 결국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아세요? 이게 4년이 지나고 대학을 졸업할 때쯤 되면은 이게 남는 게 별로 없어요. 물론 제가 일반화를 하려는 건 아니에요. 전공마다도 조금씩 특성이 다를 거고, 그리고 실제로 되게 열심히 하시고 진짜 잘하는 분들도 진짜 많아요. 하지만 훨씬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말하면 아마 분명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니 원래 우리가 배웠던 걸 다 알고 있는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건 불가능하다. 진짜 중요한 건 내가 필요한 게 있을 때 그걸 찾아낼 수 있고, 찾아서 다시 봤을 때 이해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니죠. 저도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것도 기본적인 베이스가 어느 정도 있어야지 찾을 수가 있는 거고, 찾아서 보고 다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너무 낮으면은 찾는 데도 오래 걸리고, 찾아서 본다고 할지라도 그걸 이해하는 데는 더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런 상태가 돼버리면 사실상 고졸이랑 대졸이랑 뭐 차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결론은 전공 수업 한 번 들었다고 끝이 아니라는 거, 스스로 복습하셔야 된다는 거. 세 번째는 논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절대로 대학에서 수동적으로 공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대학은 애초에 자신이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공부를 하러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항상 나는 어떤 공부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그 공부를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학교에서 알려주는 것만 가만히 앉아서 듣고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별로 크게 도움이 안 돼요. 경쟁력도 없고. 그건 아마 우리가 해야 되는 공부의 극히 일부분일 거거든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지식과 기술의 가장 최전선은 어디일 것 같아요? 그건 바로 아마 전 세계에 존재하는 수많은 연구실들과 기업들일 거예요. 아직 발표하진 않았지만 계속해서 비밀리에 연구되고 있는 그런 최신 기술들, 이게 바로 최전선이죠. 근데 대학생 입장에서 이런 거에 접근하고 실제로 경험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거는 포기하고 그 다음 최전선이 어디일 것 같아요? 교과서는 당연히 아니고요. 이건 바로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더욱더 진보된 지식과 기술, 그리고 최신 트렌드를 따라가려면 필수적으로 관심 있는 분야의 연구 논문들을 봐야 된다는 거죠. 요즘과 같이 책상에 앉아서 검색만 몇 번 하면은 모든 논문들을 다 찾아볼 수 있는 이런 시대에는 이걸 활용을 안 하면은 단언컨대 결코 반드시 무조건 뒤처지게 될 거예요. 이거랑 관련해서 논문을 검색하는 거랑 논문을 읽는 방법은 제가 나중에 따로 영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세 번째 결론은 논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인턴십 그리고 학부 연구생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노리세요. 우리가 책을 통해서 아무리 많은 걸 공부했다고 해도 이걸 실제로 현장에서 적용하고 그리고 구현해내는 건 완전 다른 세상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방법대로 대학생활 동안 공부를 하신다면 아마 4학년이 되시기 전에는 특정 분야나 업무에 대한 관심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해당 업무를 경험해 볼 수 있는 기업 인턴십이나 아니면은 관심 있는 분야의 연구 활동을 해볼 수 있는 연구실들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 기회를 얻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시고 직접 몸으로 해보시면은 진짜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기업에서 인턴십을 하다 보면 실무에 대한 이해도도 올라갈 거고요. 연구실에서 연구 활동을 직접 해보시면 이론만으로는 부족했던 그런 것들이 정말 많이 채워질 거예요. 진짜 완전 다르거든요. 책으로만 그냥 보는 거랑 그거를 직접 내 손으로 실험실에서 구현해내는 건 완전 달라요. 그래서 네 번째 결론은 기업 인턴십이나 학부 연구생을 반드시 경험해 보시라는 거. 지금까지 대학에서 4년이라는 시간이랑 3,500만 원이라는 돈을 낭비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영어랑 관련된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아무래도 요즘에 영어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영어를 늘리려면 실제로 영어를 많이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영어를 써먹으려면 결국에는 많이 써보는 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양한 이야기들을 바로바로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생공돌이었습니다.